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시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만남의 시간으로 미술을 만나기 좋은 나이, 지금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미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보통 미술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저처럼 미술계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덕목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술을 처음 시작하고 애호가로서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은 부담이나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 알아야만 볼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늘 많이 추천드리는 언어는 아는 만큼 보인다 보다는 좋아하는 만큼 보인다 라고 오히려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공부하듯이 이게 뭐 무슨 사조니 어떤 기법이니 이런 걸 다 용어 같은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보기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조나 작가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더 찾아보다 보면은 기법적인 부분까지도 알게 될 수 있고 그렇게 안목이라는 게 쌓여가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면은 이게 예술 영역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막 초월자라고 얘기하는 천부적 재능, 천재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예술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해서 예를 들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방면의 천재였다고 하다 보니까 뭐 모나리자 같은 수십 조씩의 경제 가치를 호가한다고 하는 이런 대작을 남겼다거나 혹은 그의 라이벌로 많이 평가받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조각에도 천재적 재능이 있었지만 회화를 또 너무 잘 그려가지고 많은 이들이 감동하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그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간이 한 명의 힘으로 도달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위대한 예술품을 남기기도 하고요. 혹은 뭐 같은 시대의 또 다른 천재로 평가받는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가 사진처럼 보이는 깊이감 있는 이런 투시점의 이미지를 아테네의 학당 이런 대작들을 통해서 선보이기도 했었죠. 혹은 좀 더 우리 시대에 가깝게 와봐도 이름 아마 익숙하실 파블로 피카소란 예술가를 떠올려 보시면 보통은 근데 피카소 그림은 좀 못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카소의 유년기 작품을 찾아보시면 피카소는 아버님이 화가이자 미술 교육자였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거의 영재 교육 받듯이 미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피카소의 15에서 17살 무렵의 그림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흔히 사진처럼 그린다라고 얘기하는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리는 클래식한 기법은 거의 이미 마스터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미술은 나하고 먼 얘기구나, 정말 그들만의 리그구나, 천재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피카소가 살아생전 제일 좋아해서 죽는 순간까지 작품 한 점 끌어안고 있었던 예술가로 소개되는 분이 앙리 루소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루소라는 예술가는 미술계에서의 별명이 일요화가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그냥 세관원으로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말에만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면서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재미로 그림을 시작했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림을 계속 남기고 주변에 보여주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다 우연히 그의 작품을 보게 된 게 피카소였고요. 주변에서는 평가절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자화상이 있는 풍경 이런 작품 보셔도 언뜻 보면 약간 일러스트나 만화처럼 보이는데 본인의 모습은 거인처럼 그려놨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작은 배려로 말도 안 되게 그려놔서 뭐야 이거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시엔 생각을 많이 했었답니다. 근데 오히려 피카소는 와 이것이야말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훨씬 순수한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앙리 루소란 예술가는 보이는 세상을 그린다기보단 남미나 해외나 정글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곳은 이럴 거야 라는 상상으로 그림을 펼쳐나갔고 이 상상의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가 한 편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좀 감성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지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카소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좋은 예술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피카소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필요했는데 어린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필요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이 앙리 루소를 그야말로 추앙해 줬었던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예술을 우리 시대에 와서는 나이브 아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나이브 아트는 순수한 예술 혹은 순수함의 예술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그냥 미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술을 했음에도 그게 막 엄청나게 위대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보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힐링이 되는 따뜻하고 좋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나이브 아티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던 예술가가 캐나다 출신의 모드 루이스라는 예술가가 있고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이 장애를 그림으로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작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남편이 되는 인물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팔기 시작했고, 이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조금씩 몇 개씩 팔기 시작한 게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그 동네의 지역의 인기 화가가 되고 결국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사랑받는 따뜻한 감성의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림을 언뜻 찾아보셔도 뭔가 아이가 그린 것처럼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이 있을 겁니다. 이 역시도 모드 루이스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면 이런 신혼생활, 이런 여행, 이런 행복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따뜻한 감성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나이브 아트 했을 때 한 번쯤 더 이름 들어보셨을 조금 더 유명하신 분은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은 76세가 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입니다.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완전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나는 예술로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상 떠나시던 해에 제작한 1961년작 무지개라는 작품을 봐도 붓을 들 힘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하나하나 이 아름답고 따뜻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풍경에 대해서 작은 붓터치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그려나간 그 손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이 뭐 모네니, 반고니, 피카소니 이런 예술가처럼 위대하다거나 뭐 압도적인 힘,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감동이 있진 않을 수 있어도 와, 이 예술을 보고 있으니 나도 미술을 만날 수 있겠다, 나도 미술로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 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미술을 우리가 만나고 시작하는데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 받아야지만 미술을 잘 알고 혹은 미술품을 많이 구매해야지만 안목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나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무언가 또 도전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미술을 즐기기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 나이브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지금 나도 미술과 한 걸음 다가서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좀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